어렵죠? 근데 지금부터 이제 진짜 어려운 거 할 건데. 이 비과세 거주 요건까지만 하고 잠깐 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거잖아요. 양도세. 양도세. 그러니까 주택임대사업자가 어려운 이유가 그건 것 같아요. 너무 공부할 게 많아. 민간임대주택법도 공부해야 되고, 지방세도 공부해야 되고, 종부세, 뭐 건강보험료, 소득세, 양도세.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요건이 각 세제 혜택마다 다 틀려요. 어떤 거는 가입 요건이 있고, 어떤 건 면적 요건이 있고, 어떤 건 언제부터고, 어떤 거 5년, 6년, 8년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세무사들조차도 많이 어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내 재산 지키려면 어쩔 수 없어요. 아마 여러분들 많이 느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민간임대주택법 등록할 때 아무것도 몰랐을 때 세무사님들 찾아가면은 나보다는 그래도 많이 알았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세무사님들 찾아가 보면은 물론 많이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나보다 모르는 분들도 가끔씩 있잖아요. 왜 그래요? 내 재산이니까 내가 많이 알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아느냐 모르냐에 따라서 몇천 몇 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공부해야죠. 근데 그 세무사님들은 내 재산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재산은 자기가 챙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워도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일단은 양도소득세가 조금 어려울 텐데 일단 요 파트에서 총 6가지를 이제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 파트까지만 하고 좀 쉴게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했었을 때 세제 혜택의 꽃은 양도소득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양도소득세에 어떤 혜택이 있냐면 이 6가지 혜택이 있어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배제, 거주주택 비과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장기부의 특별공제를 추가 적용, 특례 적용,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100% 감면. 이 6가지 혜택이 있는데 이 6가지 혜택의 요건이 다 틀려요. 그러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공통된 이 혜택을 받기 위한 공통된 전제 조건은 뭐냐면 일단은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된다. 왜? 국세기 때문에. 그리고 각 요건에서 요구하는 세제 혜택별 적용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 특히 국세와 관련돼서는 임대료 증액 제한이 중요한 이슈로 대두가 됐죠. 2019년 2월 10일 이후 분부터는 그동안에는 딱 2개만 5% 증액 제한 준수해 요 혜택만 있었거든요. 요것만 지키면 됐거든요. 근데 이때부터는 나머지 모든 혜택도 다 준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얘네들은 왜 처음부터 5% 증액 제한을 준수해야 됐었습니까? 왜 그렇죠? 얘네들은 제가 첫 시간에 이제 얘기했을 거예요. 2013년도에 매입 임대주택만 있다가 준공공 임대주택이 들어왔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제 혜택을 큰 걸 2개를 넣어줬죠. 그게 바로 얘네들이에요. 장기부의 특별공제율 50%, 70%, 양도소득세 100%가 굉장히 큰 혜택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처음부터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고 증액 제한도 처음부터 지키라는 거였어요. 나머지 세제 혜택은 5% 증액 제한이 없었거든요. 근데 2019년 2월 12일부터 증액 제한을 준수를 해야 된다. 나머지 가액 요건, 면적 요건 판단은 그렇게 어렵지 않고 임대료 증액 제한은 이제 2019년 2월 12일부터 이제 준수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러면 이제 자동 말소, 자진 말소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슬슬 임대주택을 양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임대주택을 양도했었을 때 가장 많이 지금 적용받고 있는 세제 혜택이 이제 양도세 중과 배제, 그 다음에 거주주택 비과세, 그 다음에 추가공제, 가끔씩 특례 적용도 이렇게 봤어요. 아직까지 양도세 100% 감면은 없었고 여기까지 있는데, 그렇게 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신고를 할 때 우리가 이제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은 내가 이 요건을 갖췄습니다라고 입증자를 첨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넣어야 되는 게 임대사업자 등록증, 세무서의 사업자 등록증,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서, 그 다음에 임차인의 주민등록표. 근데 이 임차인의 주민등록표는 그때그때 받아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를 대체해도 상관은 없다는 겁니다.
이 중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증하고 사업자 등록증은 다 가지고 계시래요. 전입세대 열람원도 뭐 구청 그 주민센터 가가지고 뽑으면 됩니다. 임대차 계약서. 이게 뭐 최근에 뭐 임대사업자 등록하신 분들 4년짜리로 등록하신 분들은 다 가지고 계시고 또 임대차 계약 신고가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다 보니까 아마 보관하고 있을 것 같은데 예전부터 한 10년 전부터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 하는 분들은 이 임대차 계약서가 없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만약 임대차 계약 신고를 꾸준히 해왔다고 하면은 이 임대차 계약 신고 이력 확인서를 지자체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확인서는 뭐냐면 임대주택별로 보시면은 임대기간하고 임대보증 후 월 임대료가 얼마인지 다 나온 서식이에요. 여기에 보면은 임대료 증액 제한 5%를 넘었는지도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임대차 계약서가 없다라고 하면은 이 임대차 계약 신고 이력 확인서로 대체해도 상관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임대차 계약 신고 이력 확인서는 내가 민간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데이터가 있어야만 나옵니다. 근데 나는 그동안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나도 안 했어. 그런데 이거 띄워달라고 하면 안 나와요, 데이터가.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분야 안에서만 이걸로 이제 대체할 수 있다. 그리고 5% 증액 제한, 요거에서 만약 여기가 10%로 됐어요. 그렇다고 긴장할 필요는 없고 그 기간이 설령 2019년 2월 12일 이전이라고 하면은 양도소득세, 아까 두 가지 혜택 빼고는 상관없고 근데 그 이후부터는 무조건 5%를 준수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이제 세제 혜택 6가지 중에 하나씩 보겠는데 그 첫 번째 혜택이 뭐냐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배제입니다. 가장 큰 혜택이죠. 양도소득세에서 비과세, 과세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요건이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하고 팔았을 때 그럼 양도를 현재 한 채여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죠. 최소한 2년을 보유하고 2년을 거주해야 되는데 모든 주택이 2년을 거주해야 되는 건 아니죠. 이 거주 요건은 2017년 파리 부동산 대책 때 나왔거든요. 그래서 2017년 8월 2일 이전은 상관없어요. 8월 3일 이후에 취득일 현재 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한 주택은 2년 거주를 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유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 거주 요건이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겠대요. 굉장히 큰 혜택이지 않을까요? 큰 혜택이었어요. 즉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한 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은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가 가능한데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은 이 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일정 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단순해요. 굉장히 세제 혜택은 큰데 굉장히 단순합니다. 면적 요건 없어요.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해도 된대요. 가입 요건 없어요. 임대 개실 당시 6억 원 넘어도 된대요. 그럼 어떤 걸 충족해야 됩니까? 단기로 등록한 경우에는 4년, 장기로 등록한 경우에는 8년. 그리고 2019년 2월 10일 이후에 5% 증액 제한 준수. 굉장히 큰 혜택이었거든요. 많이들 몰랐어요. 근데 이 큰 혜택을 이제 정부에서 막기 시작했죠. 언제 막냐면 조금 뒤늦게 막았어요. 2019년 12, 16 부동산 대책 때 이 이전까지 등록한 사람들한테만 세제 혜택을 주겠다. 그럼 이 이후에 등록한 사람은 이 세제 혜택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 이 이전에 등록을 했잖아요. 그러면 얘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적용됩니까? 비과세잖아요. 양도일 현재 한 채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2018년도에 3월 달에 샀습니다. 서울에 있는 주택을 샀어요. 나 제주도에 있어. 내가 제주도에 있는데 서울에 투자 목적으로 한 채 샀어. 그리고 나서 얘가 단기로 등록했습니다. 그때는 4년이었죠? 4년 자동 매수가 됐습니다. 3월 달에 자동 매수가 되고 12월 달에 이 주택을 팝니다. 나 제주도에 있어요. 주택 없어. 그러면은 1세대가 1주택을 요건 충족했죠? 2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보유했네. 그럼 거주 요건이 적용되는지 봐야죠? 거주 요건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은 거주 요건이 있네. 얘 2년 거주해야 비과세 받잖아요. 근데 안 했어도 비과세를 해준대. 임대사업자니까. 면적 요건 필요 없고 가입 요건 필요 없고. 굉장히 큰 혜택이에요. 또 다른 거 볼까요? 서울에
주택을 취득했습니다. 얘를 취득하자마자 단기임대주택으로 등록했어. 내가 원주에 작년에 이제 비조정 대상 지역에 주택을 또 한 채 취득했습니다. 그러면 서울께 자동 말소됩니다. 그럼 양도일연제 나는 2주택자네. 근데 얘랑 일시적 2주택이 형성되네. 얘가 원주가 비조정이니까 요거 취득한 날로부터 몇 년 안에 팔면 돼요? 3년 내. 맞죠? 근데 3년 내에 팔려고 하다 보니까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은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보유는 했네요. 2년 거주 요건이 있는 주택이잖아요. 근데 거주 안 했어도 비과세. 또 다른 거 하나 보여줄게요. 이것도 잘만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A주택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게 거주주택이에요. 근데 B주택이 자동 말소가 됐었습니다. 자동 말소다. 그 상태에서 이 거주주택을 매도합니다. 거주주택 비과세 돼야 안 돼요? 거주주택 비과세는 조금 이따 볼 건데 자동 말소일로부터 몇 년 안에? 5년 안에 팔면 되잖아요. 그럼 얘는 거주주택 비과세 받아요. 언제? 2023년 4월 달에 팔았다고 할게요. 근데 12월 달에, 그러니까 1년도 안 돼가지고 몇 개월 있다 남은 이 비임대주택을 양도를 합니다. 얘 비과세 돼야 안 돼요? 그럼 따져봐야죠.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보유했어요? 리셋 되나요? 아, 여기부터 이제 헷갈리는구나. 리셋이 됩니까? 안 됩니까? 보유기간 리셋이? 얘가 비과세니까 안 돼요. 그러면 언제부터? 취득 1로부터 가는데 그때부터 하면 2년은 보유했네요. 그럼 거기까지는 됐고 2년 거주를 해야 되는데 얘 임대주택이잖아. 거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비과세 된다는 얘기예요. 대신에 얘가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았기 때문에 얘는 비과세를 대지만 얘가 비과세 받는 폭은 어디죠? 이 거주주택 양도 이후의 양도 차익만. 그래도 이게 얼마나 큰 혜택이에요. 같은 연도에 같이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얘도 비과세, 얘도 비과세. 물론 얘의 비과세 양도 차익은 그렇게 크진 않겠지만 이렇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동 말소가 아니고 자진 말소가 된 경우에도 이 거주 요건이 배제가 됩니까? 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한 채밖에 없어요. 2017년도에 8년 장기 임대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 얘를 자진 말소했어. 자진 말소. 다른 주택 없어. 얘를 팝니다. 비과세 됩니까? 문제예요. 양도일연제 1주택은 맞고 2년 이상 보유했어요? 보유했네. 2년 이상 거주는 안 했죠? 아까 자동 말소는 분명히 된다고 했잖아요. 자진 말소에서는 이 부분이 이제 쟁점이 됐었어요. 쟁점이 됐었는데 최근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유권 해석이 나온 게 뭐냐면 자진 말소된 경우에도 거주 기간의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자진 말소한 주택도 이 혜택 적용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어요? 책에 그대로 넣어놨어요. 책에. 다주택은 없어요? 다주택은 좀 이따 할 겁니다. 10분 쉬었다가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